다운증후군 수치가 많이 나왔어요. 그때 우리 수치가 100대 1 정도가 나왔는데 발견된 게 접힌기, 폴딩이어였습니다. 병원에서 뭐 양수 검사를 하자. 심장에 이제 구멍이 있고 양수 검사 하자. 강남에서도 다운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나는 임신 중단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다음 생에 태어나도 다시 우리 만나러 와줘. 우리 아이가 태어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원 오빠의 아빠 여우. 곰 엄마입니다.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처음 다운 아이가 찾아왔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때의 심경, 감정. 마음이 어땠는지. 처음 나타난 거는 이제 보통 산전 검사라고 하기도 하고 기형아 검사라고도 하는데 기형아 검사 그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다운증후군 수치가 많이 나왔어요. 고위험군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수치가 100대 1 정도가 나왔는데 100대 1이라는 게 이런 수치가 나온 게 한 100명이면 그 중에 한 명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1%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였는데 그 정도면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 정도면 상당히 고위험군, 매우 가능성이 높은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고위험군 나왔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가 그렇게 나도 고위험군 나왔는데 아니더라. 그러니까 안심해라.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냥 에이 뭐 설마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후에 초음파를 하면서 점점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때. 그러니까 다운을 파악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투명대가 두께가 어떻게 되냐고 그다음에 콧대가 보이냐 없냐 뭐 이런 거였어요. 다운 증후군인 아이들의 특징이 뼈가 없어서 코가 매우 낮은 그런 코가 특징이라서 그게 이제 뱃속에 초음파 때부터 보이냐 안 보이냐로 그거를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코 질환으로도 많이 오죠. 비염과 충동증을 아이고. 달고 삽니다. 콧대가 엄마 아빠 코 높이를 봤을 때 이렇게 없거나 낮을 수가 없는데 콧대가 안 보인다. 이 얘기를 계속했고 그 다음에 발견된 게 접힌기, 폴딩이어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뭐 양수 검사를 하자, 무슨 검사를 하자, 굳이 그 검사를 꼭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 우리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염색체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아이를 고칠 수도 없고 병도 아니고 그래서 어차피 그 검사 해봤자 다운 증후군이 아니냐를 확인하는 거지 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우리가 안 나을 게 아니라면 해야 될까? 그때 이제 다녔던 산부인과 의사가 대놓고는 아닌데 은연중에 다운 증후군인 거를 확인하면은 아예 안 나을 거니까 라는 거를 기본 전제로 두고 얘기를 하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좀 해서 제가 좀 화가 났죠. 그때는 임신 중단이 헌재 판결 받기 전이어가지고 불법이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약간 좀 이렇게 화를 냈던 기억도 나네요. 그럼 다운 아이들은 뭐 안 좋은 건가? 그런 것 때문에도 좀 마음이 상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아이가 다운 증후군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도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다운 증후군인 아이를 낳는 게 크게 막 엄청난 잘못이고 고통이고 무슨 재앙이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장애 아이면은 나와서 기르는 거 되게 힘들고 어려울 거야, 되게 불행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피시함? 그게 마음의 양쪽에 다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검사를 하지 않았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최종 결론은 아닌데 마음으로는 이미 거의 맞네 라는 걸 거의 알고 있었죠 이제.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염색체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부정했어. 아 진짜? 그 이제 접힌기는 다운 아이들 전형적인 특징이어서 이거는 큰 병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를 3차 병원으로 보냈죠. 그래서 갔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더 자세하게 정밀 초음파를 하면서 발견된 게 양쪽 귀가 다 접혀 있고 그 다음에 심장에 이제 구멍이 있고 그 심장에 구멍이 있는 위치가
다운 아이들의 일이 주로 이제 전형적인. 발생하는 그 전형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매우 가능성이 높으니까 양수 검사를 하자. 양수 검사 하자 이러셨고, 저희가 양수 검사를 그러면 하면은 뭐가 달라지나요? 이게 고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안 나올 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부모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그렇죠. 안 해도 돼요. 확인하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정도 용도?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100만 원 가까이를 쓰는 그런 검사였던 거죠. 근데 나중에 출산하고 나서 소아과 전공의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던 게, 그때 양수검사 하시지 그랬어요. 이 얘기를 하긴 했어. 왜? 뭐라고 했냐면, 그게 그냥 다운 증후군이냐 아니냐 이거만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질병을 가질 것이 예상이 된다, 이런 합병증들이 예상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 양수검사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염색체에 이제 그게 나오니까. 하는 게 좋나? 그래서 나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다녔는데. 근데 출산 직전이나 직후에 뭔가 대비할 수 있거나 어떤 치료들이 필요할지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하시지 그랬어요. 그 얘기를 했었어. 이거는 부모님들 판단인 것 같아요. 뭐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를 단정져서 얘기하기는 어렵고.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 과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그때 기분이 어땠어? 처음 이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일도 믿기지 않기도 했고, 아니었으면 하는 것과 그 어떤 장애 아이를 키운다는 거를 주변에서 본 적도 잘 없기도 하고 상상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막연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얼마나 아픈 아이가 태어날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 임신했을 때 운동한다고 남편하고 같이 산책을 하는데 산책하다가 진짜 많이 울었어. 다운 증후군인 아이를 키운다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개념이 전혀 없으니까, 그게 어떤 일일지를 모르니까. 근데 어쨌건 우리 아이가 아프대. 발달장애 자체를 좀 잘 모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떻게 커가는지라고 하는 걸 아무런 정보를 가져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니까, 부모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이런 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한 기사를 보게 된 거예요. 어떤 분이 장애에 관련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이 다운증후군과 관련된 그 책을 번역을 해주시면 어떻겠냐. 너무 좋다. 라고 출판사 이제 후배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 출판사 후배가 선배 이런 책은 안 팔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슬란드였나? 에서는 다운 아이가 태어나는 비율이 0%래. 강남에서도 다운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말은 검사를 해서 다운 증후군인 게 확인되면은 임신 중단을 선택한다는. 개인적으로는 임신 중단의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아이가 태어날 이 세상은 미래가 예측되거나 이 아이가 자신의 어떤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구나. 현실로 와닿으니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실제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 당시에? 어떤가? 임신 중단에 대해서? 나는 임신 중단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솔직히 난 처음에는 앞으로 우리 삶이 너무 힘들 거라는 거에, 아이는 다시 가질 수도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할 수도 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은 있거든요. 그리고 주위에서도 좀 고민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주변 사람들도 있었고,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한번 말을 꺼내기도 전에 대충 뉘앙스만 풍겼는데 했던 첫 마디가 히틀러 때 우생학도 아니고, 이 한마디 딱 하길래 그 이후로 입도 뻥만 안 했어. 왜냐면 이거 뭐 여자들 임신한 여자들만 느낄 수 있는 건데, 자기 뱃속에서 꼬물꼬물하는 그 태동 느낄 때 있잖아요. 이 존재가 느껴지는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좋기도 하고 너무 소중하기도 하고, 이미 나랑 얘는 교감을 하고 있는 건 거야. 이 아이를 내가 지켜주고 싶다 그런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더 소중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빨리 보고 싶기도 하고 만나고 싶기도 하고 이런데,
이 친구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많이 아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건 거죠. 그래서 임신 중단은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때 진짜 너무 많은 검색을 해가지고 장애 관련된 기사나 부모들 그 양육자들의 글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봤는데 그때 한 글 중에 제목이 뭐였냐면 다음 생에 태어나도 내 아이로 와줘. 그런 제목이 있었는데 지금 제 마음은 그런 거예요. 다음 생에 태어나도 다시 우리 만나러 와줘. 우리 아이가 태어나. 제가 이럴까봐 탈을 썼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너무 재밌는 아이지. 나는 진짜 어떨 때는 우리 애가 비장애아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아이가 다운증후군이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아. 그렇다고 지금 이제 임신 중인데 이제 아이가 다운증후군인 게 확인이 돼서 임신 중단을 선택하는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절대 나쁜 일이고 하면 안 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전적으로 부모의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린 선택을 했었다는 거. 근데 그때 뭘 잘 몰라서 그 선택을 한 것도 있어. 그 뒤에 뭐가 펼쳐질지 몰라서 그 선택을 했어. 근데 그건 뭐 장애아이건 비장애아이건 마찬가지지 않나? 맞아요. 또 아이를 키운다는 게 그래서 비슷한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냥 좀 천천히 자랄 뿐이고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 뿐이지 사실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는 부모들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과 그렇게 또 어떤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검색하면서도 다운증후군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런 얘기들 막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다운증후군인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어가지고 답답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인 것도 한편에 있죠. 좀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어떤 걸 경험하게 되고 어떻게 자라는지를 좀 알고 옆에서 보고 이러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 같아요. 다음 회차는 장애아를 키우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화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화나는 거 한 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진짜 열받는 이야기.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도 재밌는 얘기 계속 해나갈 테니까 많이 봐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다운언빠였습니다. 안녕.